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차트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썸이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 차트를 만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썸이프 S를 써서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죠.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시각화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차트는 세로 묶음 차트나 가로 묶음 차트, 그러니까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그런 차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썸이프 S로 원본 데이터가 표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아주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엑셀을 다루는 책에서도 이 부분은 엑셀 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는 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엑셀에 관련된 서적에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로 만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누누이 강조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데이터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 범위를 저희는 그냥 데이터 새로 고치만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표를 썼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한테도 여쭤보면 답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시고요. 보통 그때마다 돌아오는 피드백이 그냥 표 만들지 말고 그냥 범위로 쓰면 되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고정적으로 범위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서 쌓인다고 하시면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 변화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변화 테이블이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체인지, 느리게 변하는 테이블 또는 아주 자주 변하는 테이블이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부차적으로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빠르게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 빠르게 계속 데일리로 변화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레포트를 대시보드를 만들어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하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함수를 써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주 바뀌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고정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엑셀에 관련된 모든 책에서도 데이터 원본을 표로 만들어서 그 표로 만들어낸 거를 수식으로 적용하는 게 거의 루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데이터가 많이 변하고 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으시던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 형태가 계속 다운받아지니까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썸이프 S를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이가 길어지면 또 복잡해지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되게 많이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 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렬이 가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늘어난단 말이죠.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저희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왼쪽 정렬로 만들어 놓고 제가 소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um if s가 되겠죠. 왜냐면 조건이 두 개죠.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지역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매출이라고 하는 표에서 저희가 처음에 합을 구해야 될 범위는 매출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범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나오죠.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범위에서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서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요 줄에서는 G3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G4가 되죠. 여기서도 G5가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G3이지만 G3, 4, 5.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식을 여기다 지금 작성을 해서 이쪽 오른쪽으로도 늘려주고 밑으로도 늘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매출액
매출 카테고리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G3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참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달러 기호로 앵커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왼쪽으로 한 칸이 가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그런 셀로 상대 참조로 수식이 변동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변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G라고 하는 열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줄은 3, 4, 5 변하기 때문에 앞에 G에 해당되는 부분에 달러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시면 다 아실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F4키를 한번 누르시면 전체가 절대 참조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행에 붙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열에 붙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매출의 지역이죠. 지역에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첫 번째 줄에서는 H2가 되지만 두 번째 열에서 여기서는 다 H2, H2, H2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열에서는 I2, I2, I2.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줄이라고 하는 건 고정이죠. 항상. 하지만 변화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놈은 그대로 놔두고 고정해야 될, 즉 줄에 대한 부분은 달러 표시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F4키 한번 누르셔서 절대 참조 한번 더 누르시면 순환 참조에서 행으로 순환 참조가 되는 이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마감되면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는 전자이면서 그 다음에 지역은 수도권인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여기다 표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제대로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래로 드래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강과 섬유에 대한 부분은 잘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연결하시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소식을 딱 갖다 찍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저희는 텍스트인 줄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표 참조 수식이기 때문에 표에서 쓰는 기본적으로 주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마치 여기 보시는 이게 예를 들어서 C2셀이다, D2셀이다 이런 식의 주소와 같이 매출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변경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기본적인 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열에 해당되는 줄이 변동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수식을 자동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변함이 없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우리가 입력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셀 값으로 찍었던 주소에 대한 부분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가로로 연결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매출액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출 원가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매출액 다음에 매출 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필드명이라고 하는 이 주소죠. 표를 인지하고 있는 주소의 참조 방식이 상대 참조로 지금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약에 이 매출액에 대한 이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에서 매출액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2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밑에까지 쭉 내용이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랫방향 키를 누르셔서 범위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밑까지 지정을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표 이름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출의 매출액이라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 상태에서 그냥 Shift 키만 누르시고 화살표 위에 방향 키를 한번 누르시면 바로 앞 단계까지인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셀에서
우리가 표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의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렇죠? 바로 앞라인까지요. 이렇게 G2에서부터 G1297까지라고 하는 주소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98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부분의 수식은 이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셀 주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걸 확장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셀 주소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가 밑으로 더 쌓여서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업데이트는 됩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셀 주소로 만드셔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업데이트가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셀 수식으로 그러니까 표 수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표 수식에서의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표 수식에서의 절대 참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번 강좌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우리가 표를 참조하는 수식을 그대로 썼을 때,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 베이스로 변동이 되면 열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표의 참조 이름도 상대적으로 변화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sum, if, s.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이라고 하는 범위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매출액이었잖아요. 중괄호를 한번 여시는데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매출액에서부터 매출액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매출액에서부터 매출액까지. 그걸 어떻게 쓰냐면 중괄호를 한번 여셨잖아요. 다시 한번 중괄호를 한번 하신 다음에 매출액이 나오시죠? 그럼 탭키를 누르세요. 한번 닫으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필드에서 콜론이죠. 다시 한번 중괄호를 여시면 해당되는 내용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중괄호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중괄호를 한번 닫아주세요. 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매출액, 점점, 매출액. 요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한 셀 주소를 절대 참조했잖아요. 그게 원본이 표로 되어 있을 때 표에 대한 필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절대 참조로 바꾸시려고 하시면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엑셀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쓰시면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출에 중괄호 한번 여시고 다시 한번 중괄호 한번 주시고 저희 지역이었죠. 카테고리죠. 카테고리에 그 다음에 중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에 콜론 다시 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중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중괄호 한 번 더 닫아 주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 범위에서 값은 전자인 것.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재 G열에 대한 부분이 고정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 앞에 G를 고정시키고 3, 4, 5는 변화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매출에 중괄호 한번 여시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괄호 한번 더 여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부터 중괄호 닫으시고 콜론 다시 한번 지역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중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인자인 해당되는 요 셀에서
F4키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줄 고정시키시고 첫 번째 글머리에 대한 부분은 열에 대한 부분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H, I, J, K 변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완성해 주시면 다소 좀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매출액에서부터 매출액 이건 고정범위다. 고정범위다. 근데 이거 저희가 다 쓰지 않으셔도 표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내자가 나와서 우리 탭키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몇 번 더 클릭 또는 뭐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저희가 셀 주소를 드래그 하셔서 셀로 바꿔주셔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를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삽입에 가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열에 대한 부분은 세로 묶음 또는 가로 묶음으로 해당되는 내용. 그러면 차트 제목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별 카테고리 매출, 지역별 카테고리 매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각각의 지역에 대한 부분 카테고리별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차트를 완성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데이터의 묶음들을 비교해서 표시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표시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건 세로 묶음 형태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트의 종류에서 가로, 막대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다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의 참조 수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함수에 들어가서 수식이 들어갈 때, 즉 범위가 함수 안에 표 이름이 수식으로 들어갈 때 열 변화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상대적인 참조로 값이 바뀌게 되니 그 변경되는 셀의 범위를 고정 참조를 해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콜론으로 매출액에서부터 매출액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이 의미가 바로 절대 참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서 일반적으로 책에도 잘 나오지 않고 많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표를 안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데이터가 밑으로 계속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가 되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새로 고침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자가 420508일이죠. 420508일. 전자를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려고 하실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키하고 어포스트로피 우리가 흔히 얘기한 작은 따옴표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어포스트로피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이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를 제가 추가할 거니까 컨트롤 어포스트로피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수도권 하시고요. 영업 일부 그 다음에 육아로 또 같이 할게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매출 원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가보시면 바뀌신 거 보이시죠? 바로 적용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표로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시 또 여기 가셔서 그 범위에 대한 부분만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또 늘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열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내용이 바뀔 때에는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 참조의 방법은 콜론으로 그죠?
콜론으로 해당되는 열에 대한 부분의 앞부분의 내용을 똑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냥 절대 고정 참조로 만들어주면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원본이 바뀌더라도 또 많은 양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특별히 이 부분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경을 곤두세우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또 검증할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차트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차트 우리 내용 보시면서 해당되는 표를 가지고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절대 참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저희는 차트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축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좀 보정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해서 이 차트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짧고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들 실무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